안녕하십니까. 우파닷컴 최인식입니다. 오늘 또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경세방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대호입니다. 네. 사회디자인 연구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소장님 바쁘시게 어디 또 다녀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자, 지금 우리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30대의 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연일 화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화제 중에 가장 중심에 지금 핫한 화제는 정치인 시험론입니다. 정치인 시험론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코미디입니까? 아니, 한국의 정당이 너무나 기형적이다 보니까요. 예. 이제는 이 기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고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향 자체도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출제자와 채점자가 결국은 칼자루를 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저기 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도당이다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이 지역위원회라든지 당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제 다 직접 보고 말입니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면접을 해도요, 거기서 면접을 갖다 하는 거고요. 그 밑에 하부 단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은 1인 독재거나 아니면 과두 지배 체제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1인 독재 내지 과두 지배 체제에서 기존에는 이제 공심이라든지 공관이라는 거를 형태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니, 거기서도 말입니다. 면접 시험을 본 겁니다,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서 후보들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거는 유권자들이 시험보다 더 훨씬 어려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시험 만능에 사로잡혀 가지고 시험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정당 발전 방향에 대한 착오라서 제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냐면은 기존에도 이제 공심이라든지 공관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험보다 더한 절차를 거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뭐 전과 기록을 받고요, 그 다음에 논리력을 받고 질의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통 막장 공천, 파행 공천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죠. 아니 저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다른 무슨 뭐 객관식 시험을 칠지 주관식 시험을 칠지 뭐 논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런 어떤 1인 내지 과두 지배 체제 하에서 여기다가 기존의 공심위 공관위 같은 형태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뭐 객관식 주관식 논술을 또는 엑셀 헌법 뭐 이러저런 거를 갖다가 더 추가를 한다 그래 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이게 바른 방향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그 자체가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모욕감을 느낍니다. 한때 저도 정치권에 저도 뭐 출마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그동안 기존 정치인들은 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지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이게 정말 이 농락당한다는 그런 사실 기분이 듭니다, 저는. 저는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고치는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는요, 이거를 갖다가 그 공천권을 밑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성당원들이 당원이 100% 뽑으면 당원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당원도 이제 건강한 당원들이 많아야 되고 연고나 정실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당원들이 많아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향은요, 공천권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내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씩 위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향식 공천이나 당원 주권 문제를 들고 나온 데다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아예 정치인 자체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왔다. 아니 저는 그런 그렇게 식으로 봅니다. 치면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그럼 당 대표 예,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시험을 출제했다. 예, 그러면은요. 당연히 저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뭐 이러저러한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관련해서 당신의 생각이 뭐냐를 물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정치 10년 동안 정치 예능꾼 역할을 하면서 예. 말싸움, 순발력 있는 말싸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부채주만 있는 이준석 예. 같은 사람을 제가 아마 충분히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당에 시험이 있고 정치가 시험이 있었다면 야당의 대표를 이준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네.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제가 오늘 하도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거금 1,000원 들여서 조선닷컴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준석에 대한 그 왜 이 사람이 시험 발상이 나왔을까? 정치인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왜 들고 나온 건가를 알아보려고 제가 한번 자, 이걸 참고로 좀 소장님 보고 하십시다. 네네. 자, 이준석 이 대표가 보니까 85년생. 네네. 근데 보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라고 한 거니까 최근에 이제 바로 당 대표가 되고 이 양력을 손질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보니까 직업에는 정치인이라고 했고 정당인이라고 했군요. 네네네. 괄호치고. 네, 저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직업에 기업인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준석 씨가 기업을 했다는 이야기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무슨 기업을 했는지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준석 씨가 보니까 학교를 졸업한 학력 5개 양력이 있고요. 네네. 보니까 하버드 대학 끝이군요. 무슨 네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무슨 뭐 학위를 받았다는가 이런 건 없어요. 뭐 학사 받았겠지 그러면 뭐. 학사. 예, 하버드대에서 학사를 받고 학사만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군요. 네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력을 봤습니다. 이 양력을 보고 제가 참 이런 정도 양력은 시도원 기초단체 나오는 분들도 이 양력보단 다 낫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 말고는 정말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고 지역 주민의 정말 이 피나는 노력들을 해서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제가 공천한다면 이 사람 공천 어떤 거에도 시의원에도 공천은 안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 양력인데 보니까 기업을 했다고 했는데 기업을 보니까 클래스 스튜디오인데 이게 무슨 공부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클래스 스튜디오면 네네네. 공부방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 대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기업인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분이 기업이었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조그마한 1인 어떤 기업을 하든 아니면 뭐 몇 명의 기업을 갖다 하든지 간에 거기서 뭐 CEO를 맡거나 무슨 뭐 이사를 갖다 맡거나 뭐 그럴 수는 있고요. 보니까 여기 양력 중에 하버드대 졸업하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대표로부터 2012년에 한 거, 그 외의 경력은 바른당 갔다 온 거, 뭐 바른당 갔다가 어디 가서 출마하고 3번 떨어지고 뭐 바른미래당 뭐 이렇습니다. 전부 다 미통당 뭐 당정만 해도 벌써 몇 번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저는 이런 정도의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저는 괴멸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당원이지만 괴멸한 거 아니냐. 나는 이게 괴멸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나와서 정치인 시험 본다. 지금 이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전문가로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문제의 시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좀 정치인 시험론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저는요 그냥 좀
아는 게 시험밖에 네. 별로 아는 게 적어서 네. 그런 거거든 사실은. 정당 민주화 내지는 정당 발전 방향을 완전히 착오하고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어쨌든 시험 보는 재주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학고등학교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은 자퇴했지만 네. 어쨌든 들어갔고 하버드대학도 어쨌든 미국의 어떤 뭐 시험은 네.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다 이렇게 인종, 민족 뭐 다 네. 할당을 하고요. 그 네. 할당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만 잘한다 그래서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그래서 운 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네.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좋은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 사실은. 근데 시험은 인간의 어떤 재주를 특장점을 판단하는 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래 사람은 실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기업인들한테는 네. 학력 묻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목회자, 목사한테도요. 예. 학력 묻지 예. 않습니다. 그렇죠. 왜? 예. 그다음에 우리 저기 나가면 하는 식당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 주인 학력 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먹어보면 예. 알아요. 그렇습니다. 서비스 받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집 잘 가는 예. 식당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도요. 네.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사역 예. 들어보면 알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아니 기업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 아주 그 실전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사실은 아주 점점 넓어져야 되고 됩니다. 예. 선진국은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거를 갖다가 국가라든지 주로 국가가 사실은 국가나 정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게 일종의 그 어떤 이용자, 소비자 예. 또는 어떤 그 신도 예.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판단해야 될 거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결국 당원이 판단해야 될 거를 갖다가 당권파들이 네. 우선 출제자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채점자를 정해가지고 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또 공직선거에 이게 선거의 선출직은 당원을 떠나서 그 지역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 시험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말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는 정도의 이 수준의 대한민국 야당이 넘어갔느냐는 거예요. 저는 한심한 거죠. 이게 구상유치라고 하는 네. 건데요. 진짜 이게 그렇습니다. 입에서 예. 진짜 젖비린내가 나는데 저는 아까 뭐 여러저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력이 사실은 예. 뭐 경력이 좀 빈곤해요. 빈곤한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겁니다. 학교 다닌 거 말고는. 그래서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학위를 받아가지고 연구 실적 성과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버드대 나와서 결국은 박근혜 퀴즈로 그 발탁된 건데 그 외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말입니다. 인간과 사회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할 것 같고요. 예. 나 그래서 그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 정치는 종합예술인데 예. 인간과 그 시장과 사회와 국가, 뭐 가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저 밑바닥의 서민의 삶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엘리트들의 삶, 예. 이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이 균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종합예술가로서의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그 경력이 얇아요, 사실은. 아니, 나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말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나름대로 경륜 있는 사람들의 보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런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나오는 거로 봐서는 지금 온통 이런 이야기만 정말 평소에 같으면 가십거리에도 지나지 않는 이야기로 온통 뭐 언론에 다 도배질을 해버리고 오직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민국 운명이 마치 걸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말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확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재인이 하는 그럼 그 수준에 지금 맞춰가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준석은 이른바 이제 제1야당이죠. 그리고 수권이 유력화되는 어떤 야당의 어떤 간판이기 때문에
단격을 네. 엄청나게 사실은 보수의 격 내지는 네. 단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가 볼 땐 이걸로 코미디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뭐 네. 하도 정치가 코미디보다 네. 더 재미있어가지고 네. 코미디가 안 된다 그러던데 네. 저는 만약에 그 코메다 봉숭아 학당 같은 거를 네. 말입니다. 딱 만들면은 그러면은 정치인 시험을 가지고 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어떤 이 코미디 극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네. 내년 3월 9일 선거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고 이 야당이 정말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젊은 대표 하나 뽑아놓고 전 세계에 있지도 않은 시험론, 치열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건 제일 걱정되는 거는 말입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 경력에서 중요하게 빠진 게요. 네. 지금 기업이 아니라 정적이 네. 방송인입니다, 사실은. 방송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인. 아니, 자기 네. 수입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어쨌든 간에 무슨 네. 소득세든 뭐 네. 종합소득세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소득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압도적으로 방송 출연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당 대표 선거할 때는 다른 분들은 다 소득세 전과 기록 다 내라고 하는데 당 대표 선거를 하면서는 소득원이라든가 소득증명 뭐 이런 게 전혀 보질 않습니까? 아니 그 국회의원 선거에 뭐 이렇게 뭐 몇 번 네. 나갔으니까 막 재산이라든지 네. 그 세금이라든지 그 관련해서는 신고는 돼 있을 건데요. 네. 저는 직업을 갖다가 정당인이라 쓰는 거는 맞고요. 네. 그 다음에는 방송인이라고 쓰는 것이 네. 맞습니다. 예. 기업인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일종의 어떤 경력 분식이라고나 생각하는데 네. 누락이거나.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뭐 하는 건 아니라 그 시험이라고 하면은요, 예컨대 뭐 어떤 것을 물어볼래? 예컨대 네. 헌법을 물어볼까? 무슨 네. 정치에 대해서 물어볼까? 네. 엑셀에 대해서 물어볼까? 아니면 논리력 테스트를 위해서 수학시험 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전 세계가 참. 정치인 선출직, 투표로 뽑는 선출직을 시험 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자체만도 코미디 아닙니까? 저게 지금? 뭐냐면은 가장 비싼 나라 조선이죠. 예. 조선에 과거 시험 쳤지 않습니까? 예. 그죠? 저는 그래서 나는 진짜 죽은 병인데. 그런데 당이 또 뭐 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참 그 국민의힘에 네. 당 대표, 물론 당 대표를 뽑은 지 며칠 안 돼서 뭐 그동안 뭐 넘어가고 있겠지만 중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어린 대표가 그러면 저렇게 철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건 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뭐 거침없는 발언이 나오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뭐 과거에 그 히틀러가 환생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정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발상에서 선출직을, 그러면 최종 국민이 공직자를 선출직을 뽑을 자격도 없다는 겁니까? 국민을 의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실력도.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내서 시험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원이 판단할 일, 그다음에 국민이 판단할 일을 지들이 하겠다는 아주 오만. 이건 뭐 어떤 발상이거든요. 왕조 국가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세계 복음을 통해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저기 자, 코미디 같은 얘기.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하여튼 저는 네. 우리 코미디언들이요. 저런 어떤 거를 가지고요. 정치인을 시험으로 뽑는 거와 관련 이를 소재로 해서 코미디 만들면 히트할 것 같으니까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네네. 왠지 야당 대표가 이 엄중한 시기에 대표가 야당 대표가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과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놓은 폐악질과 반역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는 3월 9일에 반드시 이 정권을, 반역 정권을 끝장내달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음흠. 야당 대표 제일 먼저 되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면서도 전화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 중에 나가서 전화를 해서 축하하고 자기 마치 자식이 뭐 과거급제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축하를 받고 또 야당 대표 만나서 하는 일 보니까 정권 교체의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 긴장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죽이기에는 그야말로 저는 윤석열 죽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온갖 악담을 다 퍼부으면서 여당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하고는 그렇게 다정다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그 당에 가서 대표를 해야 될 사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분노가. 최 청장